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골 마을 한 할아버지 집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개 한 마리. 이 개는 특이하게도 마당 한 곳만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파보니 깜짝 놀랄 물건이 나왔어요. 그걸 본 순간 할아버지는 이럴 수가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칠 후 이 집에 20대 여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렁아, 정말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계와 젊은 여성, 그리고 외로운 할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시골 마을, 산자락에 홀로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최봉식, 올해 73세 은퇴한 전직 교사죠.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일 뿐입니다. 이른 아침 봉식은 늘 그랬듯 혼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은 석 달 전에 멈춰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봉식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또 흘러가는구나. 봉식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마당을 쓸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죠. 가끔 마을 사람들이 인사라도 건네면 고개를 끄덕일 뿐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점차 봉식을 피해가기 시작했죠. 워낙 까칠하고 무뚝뚝한 성격 탓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봉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생전에는 그렇게 말도 없고 퉁명스럽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점심때가 되어 봉식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마음은 늘 그렇듯 무겁기만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당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였는데 사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식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당으로 들어서는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놈의 개가 어디서? 봉식은 즉시 화가 났습니다. 나가, 꺼져. 봉식은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막대기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죠. 그저 봉식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이놈아,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지 못해. 봉식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봉식을 피해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봉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개는 거실 문 앞에 도착하더니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꼼짝 않고 앉아서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봉식이 개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아내의 영정 사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놈이 뭘? 봉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개는 마치 아내의 영정 사진에 인사라도 하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숙연해 보였죠. 봉식은 막대기를 내려놓고 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개의 눈빛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봉식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저런 눈빛을 하곤 했었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애타는 눈빛을 말입니다. 봉식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 이놈이. 봉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봉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걔와 영정 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식은 결국 부엌에서 밥알 몇 개와 물을 그릇에 담아기 앞에 놓아줬습니다. 걔는 고개를 들어 봉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하룻밤만 있어라. 내일은 나가야 한다. 봉식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쩐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걔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집으로 왔을까? 왜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봉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했죠. 지난밤 내내 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걔는 여전히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직도 있네. 봉식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걔는 봉식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눈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봉식이 내어준 밥을 다 먹었던 모양입니다. 됐다. 이제 나가거라. 봉식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봉식이 뒤따라 마당으로 나가자 걔는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예전에 아내가 꽃을 심었던 자리였죠. 걔는 그곳에서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뭐 하는 거야? 봉식은 소리쳤습니다. 남의 마당 파헤치면 어떻게 해?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땅을 팠죠.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봉식은 황급히 달려가 걔를 밀어냈지만 걔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땅을 팠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어요. 도대체 뭐가 있다고? 봉식은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걔의 행동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죠. 설마 뼈라도 묻어났나? 결국 봉식은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습니다. 걔가 판 자리를 더 깊이 파보기로 한 거였어요. 삽을 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얼마나 팠을까요?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뭐지? 봉식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녹슨 유리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병 입구는 코르크 마개로 막혀 있었고 안에는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식은 유리병을 꺼내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안에는 종이와 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개를 뽑는 순간 봉식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었어요. 편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를 봉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은정이. 봉식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 누렁이가 이걸 전해주길 바랐어요. 아직도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빠가 제 생일날 케이크를 발로 차버렸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죠. 하지만 이상해요. 이 누렁이만 보면 왜 자꾸 아빠 생각이 날까요? 봉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답니다.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아빠가 저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여기에 묻어둘게요. 언젠가 아빠가 찾아주시길 바라면서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봉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은정이 마당에서 혼자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봉식과 아내, 어린 은정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봉식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봉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개가 다가와 봉식 곁에 앉았습니다. 봉식은 개를 바라봤어요. 개의 눈빛에서 은정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개가 바로 편지에서 말한 그 누렁이였던 거죠. 누렁이. 봉식은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은정이의 누렁이구나. 누렁이는 봉식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맞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봉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편지 끝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슬플 뿐이에요. 언젠가 아빠와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때까지 누렁이가 저 대신 아빠를 지켜드릴 거예요. 누렁이를 보시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은정 올림. 봉식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는 것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렁이는 봉식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은정이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정아. 봉식의 입에서 딸을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오후 봉식은 편지와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누렁이와 함께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한구석에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렁이가 가져다 준 선물 덕분이었죠. 유리병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식은 그동안 은정이의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의 온기가 느껴져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봉식 곁을 떠나지 않았죠. 마치 은정이가 보낸 천사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봉식은 마당에서 누렁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옛날 이야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너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는데 아빠는 그때 왜 그렇게 화만 냈을까? 갑자기 누렁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을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시간에 버스가 오는 일은 드물었는데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러니, 누렁아? 봉식이 물었지만 누렁이는 이미 마당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급하게 누렁이를 뒤따라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누렁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하자
파란색 마을버스가 막 멈춰서는 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차림새였죠. 누렁이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여자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누렁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있었구나. 너 혼자 왔구나. 여자는 무릎을 꿇고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울면서 웃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봉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는 누렁이를 한참 동안 어루만진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봉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식도 마찬가지였죠. 여자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봉식, 할아버지이신가요? 봉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봉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죠. 여자의 눈, 코, 입술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은정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소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성함이 최은정이에요. 봉식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의 딸이라니요. 자신에게 손녀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은정이 딸. 봉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소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봉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마음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녀를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소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봉식과 아내, 그리고 어린 은정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봉식이 교사로 일하던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엄마가 이 사진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진이 사진을 봉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으면 이걸 보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젊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아내는 아름다웠고 은정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엄마는 봉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소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선 집으로 가실까요? 엄마 이야기는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긴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과 한 마리는 봉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소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봉식은 소진의 모습에서 은정이를 보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마음씨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은정이가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가 정말 여기까지 혼자 왔군요. 소진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렁이에게 뭔가 부탁하신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다고?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언제? 봉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석 달 전이에요. 소진이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봉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을 영영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화해할 기회조차 사라진 거였죠. 누렁이가 다가와 봉식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소진은 봉식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남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봉식은 아직도 은정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손녀 소진은 할아버지의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한참이 지나서야 봉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진아, 은정이는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니? 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찾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날 연락받으셨어요? 그 질문에 봉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연락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였어요. 할아버지, 소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단다. 엄마가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고요. 소진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어요. 봉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진아,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정말 못된 일을 많이 했단다. 어떤 일이요? 은정이가 20살 때였어.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말이야. 봉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야. 소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은정이를 때렸어. 봉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 아이가 울면서 빌어도 멈추지 않았지. 봉식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정이가 마지막에 남긴 쪽지에는 서울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은정이가 나가면서 쪽지 하나를 남겼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적힌. 봉식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뭔지 그 쪽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진이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내 손으로 아이를 찾고 걔가 나한테 남긴 주소는 내가 찢어버렸지. 봉식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진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쪽지를 찢으셨을 거라고. 은정이가? 네.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찾아오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혹시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면 찾아오실 수 있게. 봉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은정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니? 처음에는 많이 원망하셨다고 하셨어요.
소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대요. 특히 제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그러셨죠. 내가 태어난 후에? 네.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대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때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봉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더욱 미안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소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이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수소문을? 네. 엄마가 남긴 일기장에 고향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행히 버스에서 내리니 누렁이가 찾아와 주었고요. 봉식은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낯선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딸을 대신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누렁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봉식이 물었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있었다니. 누렁이는 마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렁이한테 뭔가 부탁하신 것 같았어요. 소진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할아버지 찾아뵈었니? 엄마 안부 전해드렸니? 누렁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봉식은 누렁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게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은정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혼자 걸어온 거였어요. 은정아. 봉식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진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봉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누렁이는 봉식에게 다가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눈물을 흘리던 봉식이 조금씩 진정되자 소진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소진은 그 일기장을 소중히 다루며 봉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엄마가 쓰신 일기예요. 소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봉식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은정이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이었죠. 표지를 넘기니 은정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18살 때부터 쓴 일기였어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세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봉식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되는 페이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은정이의 2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봉식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은 자신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20살이 되었다. 아빠한테 케이크라도 하나 사달라고 부탁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빠는 요즘 더욱 예민하시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렇게 되신 것 같다. 봉식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봉식은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고 짜증났죠. 특히 은정이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혼자 마을까지 가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다. 1,000원짜리 정말 작은 케이크였지만 그래도 생일 케이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아빠가 다시 예전처럼 웃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봉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작은 케이크를 사온 것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때 자신의 반응은 그런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셨다. 생일이 뭐가 좋냐고 엄마도 없는데 무슨 축하냐고 소리치셨다. 그리고는 일기의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쓴 것 같았어요. 아빠가 내 케이크를 발로 차버렸다. 케이크가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아빠는 그따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다. 봉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딸의 작은 기쁨을 짓밟아버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요? 일기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난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밤이 되면 자꾸 아빠가 그리워진다. 아빠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진다. 소진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선생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봉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기도 봐주세요. 소진이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누렁이를 처음 만난 날 쓰신 거예요. 봉식은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다. 누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상한 일이다. 이 누렁이만 보면 자꾸 아빠가 생각난다. 아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 나를 업어주시던 아빠, 내 숙제를 봐주시던 아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시던 아빠.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 누렁이만 보면 또 아빠가 생각나서 울게 될까? 나는 아빠를 미워한다고 다짐했는데 이 녀석만 보면 다시 아빠가 보고 싶어진다. 정말 이상하다. 소진은 누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렁이를 보면서 항상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냐고 물으면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봉식은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도 봉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은정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려 했지만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딸의 마음이 말이죠. 할아버지, 한 페이지만 더 봐주세요. 소진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은정이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 누렁이가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이제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가? 아빠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누렁아, 내가 죽으면 아빠를 찾아가 줄 수 있니? 아빠는 혼자 계실 텐데. 봉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누렁이를 부둥켜 안았어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사람도 아니었다. 내 주인도 내가 죽인 거야. 봉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누렁이는 봉식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죠. 소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니? 봉식은 누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빠를 그리워했는 줄 몰랐다. 그날 밤 봉식은 은정이의 일기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누렁이는 계속 봉식 곁을 지켰습니다. 은정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기를 다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소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산소에 같이 가보실래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이죠. 소진은 택시를 불렀고 세 사람과 누렁이는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누렁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봉식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곧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하얀 비석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죠. 소진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할아버지. 봉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어요. 드디어 딸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은정이의 무덤은 묘지 한편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에는 최은정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은정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은정이의 모습이었죠. 봉식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은정이는 어린 시절보다 훨씬 여물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해맑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축 늘어뜨리더니 스스로 무릎을 꿇듯 앞다리를 접고 머리를 무덤에 박았어요. 마치 깊은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소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야?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봉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물도 슬픔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모셔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할아버지요. 봉식도 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꽃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봉식은 비석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소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병원에서도 간호사들한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시골에서 오신 할아버지 없냐고, 최봉식이라는 분 모르냐고.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누렁이가 이상했어요. 소진이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아침 갑자기 뛰쳐나갔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에도 없었다고 했지? 네. 누렁이는 엄마 장례식 날 사라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소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렁이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봉식은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덤에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누렁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진은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가 정말로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예요. 할아버지를 찾아뵙게 해주고 엄마와 할아버지를 이어주었으니까요. 봉식은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누렁이 옆에 앉아서 함께 무덤을 바라봤어요. 이놈아,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이 먼 길을 걸어왔다니.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봉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누렁이한테 부탁하신 게 틀림없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라고. 봉식은 은정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남긴 편지를 찾았어. 마당에 묻어둔 그 편지 말이야. 누렁이가 찾아줬단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무덤 주변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봉식은 그 소리가 은정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딸을 남겨줘서. 봉식은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진이를 보니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보인다. 소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화해했어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때 누렁이가 일어나더니 무덤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식과 소진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누렁아, 이제 집으로 가자. 봉식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이도 우리가 함께 지내기를 바랄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과 누렁이는 은정이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봉식은 비석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앞으로 잘 살게. 소진이도 잘 돌봐줄게. 그리고 누렁이도. 무덤을 떠나면서 봉식은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은정이의 무덤을 다녀온 후 시골집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봉식과 소진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누렁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렁이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누렁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봉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어요. 소진도 걱정이 되어서 계속 누렁이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소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산소 다녀온 후로 계속 이 모양이네. 봉식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야 은정이와 연결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누렁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물병원에 데려가 볼까요? 소진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대신 계속 마당 안방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봉식을 만났던 그 자리였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누렁이는 힘겹게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져 있었어요. 봉식과 소진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누렁이는 정확히 며칠 전 은정이의 편지를 파낸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을 둥글게 말고 고개를 앞발 위에 올렸어요. 마치 잠자리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괜찮니? 봉식이 다가가서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았습니다. 소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누렁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렁아, 고마웠어. 엄마를 할아버지께 데려가줘서. 누렁이는 소진을 바라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봉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놈아,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잖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누렁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봉식과 소진은 누렁이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누렁이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어요. 누렁아, 저쪽에서 엄마 만나면 안부 전해줘. 소진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랑 화해했다고, 이제 모든 게 괜찮다고. 누렁이는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겠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3시경, 누렁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봉식은 그 곁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후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사람보다 개가 더 낫지. 봉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날 용서하려 했던 거야. 소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렁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누렁이는 정말로 은정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봉식은 누렁이를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은정이의 편지를 찾아낸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날 밤 봉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렁이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누렁이 덕분에 딸과 화해할 수 있었고 손녀와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봉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은정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얘 또는 이해라고만 불렀었거든요. 은정아.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봉식의 가슴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뭔가가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소진이 방에서 나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숭고해 보였어요. 은정아, 아빠가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봉식은 계속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한 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봉식은 그 소리가 은정이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누렁이의 희생 덕분에 말이죠. 할아버지. 소진이 다가가서 봉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봉식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너를 보내준 거야. 이 할아버지한테. 그날 밤 둘은 마당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누렁이의 무덤 앞에서 다짐도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식은 생전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어요. 드디어 딸에게 사과할 수 있었고 딸의 이름도 불러줄 수 있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까지 완수한 채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누렁이가 세상을 떠난 후 봉식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과 누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소진아,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봉식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줄 수 있겠니? 어디요, 할아버지? 마을 회관. 소진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함께 가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식이 갑자기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봉식은 소진과 함께 회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봉식을 보는 눈빛들이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도 있었죠. 마을 분들, 오늘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봉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봉식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먼저 제 손녀를 소개하겠습니다. 봉식이 소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소진이라고 하고 제 딸 은정이의 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봉식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손녀까지 있다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사과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순간 봉식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봉식이 형, 뭔 일입니까? 마을 이장이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꿇어야 할 무릎입니다. 소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딸 은정이는 20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내쫓았어요. 봉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봉식의 모습이 예상외였어요. 은정이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딸이 남긴 연락처를 제가 찢어버렸거든요. 봉식은 가슴을 쳤습니다.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봉식의 고백에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 누렁이라는 개 한 마리가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 개가 은정이가 키우던 개였어요. 은정이를 대신해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누렁이라고요?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그 개는 그 아이 대신 개가 와서 내 죗값을 물었습니다. 봉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더 의로웠어요. 은정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왔거든요. 소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엄마의 편지도 찾아줬어요. 엄마가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개 한 마리의 의리와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 누렁이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이장님이 봉식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봉식이 형, 이제 일어나세요. 다 과거 일이잖습니까? 하지만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을 분들께도 사과드려야 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봉식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은정이와 누렁이가 저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봉식은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은정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죠. 일주일 후 봉식은 소진과 함께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마당에 비석 2개를 나란히 세운 것이었어요. 하나에는 사랑하는 딸 은정이를 기리며라고 새겨 넣었고 다른 하나에는 의로운 개 누렁이를 기리며라고 적었습니다. 비석 제막식에는 마을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봉식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엄마와 누렁이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야. 봉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봉식을 은정이네 마당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봉식도 그 호칭을 좋아했어요. 드디어 딸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말마다 마을 아이들이 봉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렁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이죠. 봉식은 아이들에게 누렁이가 얼마나 의로운 개였는지, 어떻게 가족을 이어주었는지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누렁이는 정말 똑똑한 개였네요. 한 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누렁이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따뜻했어. 봉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무덤 앞에 놓아주었어요. 소진은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 말이죠.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소진이 은정이의 비석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누렁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은정이와 누렁이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마당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전령이었고 용서의 달이었으며 가족을 이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사람보다 순수한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렁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